박영진 축의 매불쇼. 아, 수요 난장판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해. 한 달 만에 돌아온 수요 난장판. 자, 그 타이밍은 정말 언제나 정확합니다. 귀신 같은 타이밍이에요. 아, 박자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흥행 보증수표, 사실상 MB 이재호 건국대 석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감투를 하나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천하람 공천관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예. 국민의힘의 네임드 정치인 천하람입니다. 예.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건방이 하늘을 찌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공천관리위원님이에요. 엄청 높은 거죠. 뭐. 누가 해준 거예요, 이거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호남 몫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딱 들었어? 기사 보자마자 만난 거예요, 천하람을. 그래서 야, 그 이준석 대표가 또 하나 해줬구만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야? 그랬더니 만약에 이준석 대표 해줬으면 엄청 생색을 냈을 텐데 생색을 안 내더래.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네. 정진석 공관위원장 하는 거죠. 네. 네.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만 하면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자, 최근에 언제 통화해봤어요? 제가 통화는 안 해봤고 지난주 토요일 날 만나서 같이 광주에 내려가긴 했었죠. 아, 생색 안 되던가요 거기서? 생색 안 내죠. 아, 그러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선의 아픔, 그리고 방송 잘림의 아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아유.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아이고, 아직도. 아이고, 어떻게 방송 복구가 안 돼요? 아니면 심리 상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이지. 심리는 복구됐어요. 방송이요. 방금 그 톤이 100점짜리 톤이네요. 아, 100점짜리야. 방송이지. 톤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철학이 있는 사람도 아니가. 방송이다. 아주 훌륭한 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김성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원 김성애입니다. 네. 아,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성과도 잘 내시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성애 소장님 때문에 찍은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저 말도 안 돼. 저는 진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하실 게 아니고 김성애 비대위원장 해야 돼요, 진짜로. 저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괜히 당직 맡으면 네. 방송에 지장이 생길까 봐. 방송. 당원 좋아요. 방송이 최우선입니다. 요새 저랑 뭐 같이 또 방송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상한 뭐 요즘 이런 출마 러시인데 어디 뭐 나오지 그래. 매불 좀 지방자치 선거는 관심이 없고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신 거예요. 2년 후에. 네. 김성애 소장 크게 쓰일 뿐입니다. 그 뭐 2년 동안 매불 좀 부지런히 나와야 되겠네. 근데 잘 안 불러줘요. 아니야. 우리가 안 한 거야. 네. 진짜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방송 네. 열심히 나가서 시장 된 사람이 있어. 누구죠? 부산시장 박영준 씨. 그 TV조선 강적들 매번 나가갖고 부산시장 됐죠. 오세훈 시장님도 시장은 매불쇼에 나오셔가지고. 예. 그만해라.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예민한 시기다. 그만 좀 해라. 오세훈 시장 매불쇼 나와서 됐지. 아, 그만하십시오, 대표님. 우리가 가능한 후보는 모르지 맙시다. 네. 후보는 부르지 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천하람 공천관리위원님 뭐 감투 썼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미경 최고위원이 너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그렇죠. 예, 불만이 지금 너무 많아. 어떤 불만이에요? 동일 선거구에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은 배제하기로 원칙을 정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 천하람이 미친놈 아니냐고. 아니 이준석 대표를 날리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래서 이준석을 걸어준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네. 그 그게 원래대로 이준석 시도를 대표도 해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노원 나를 3번 저격하는 떨어졌나? 건데, 네 번째 지금 이제 노원대 사업부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다행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은 포함 안 시키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는 문제가 없고 빼고. 저도 얘기한 게 아니 나도 순천에서 3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깨알같이 취약 지역은 예외로 한다 이런 거 너무 묻긴 했어요. 참 애매하다. 취약 지역이 어디야? 참 애매해.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사실상 MB 우리 이재호 석재 교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요거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MB 사면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관심이 가장 많으실 텐데 그 친이계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 자꾸 그 김경수랑 엮으면서 조롱하고 해서 이 초치는 분위기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뭐 네. 어차피 문 정권 때에서 안 되니까 뭐 다음 정권 때 하면 되겠지. 아 이번에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뭐 정리가 됐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지. 그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윤 정권 때는 반드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면이에요? 아 그거는 뭐 본인이 후보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공약을 했으니까. 네네. 일단 윤 정권 들어서면 뭐 아, 기대는 하고 한다고 계시군요. 봐야지 뭐. 아 기대가 아니라 그 당연한 거지. 그게. 알겠습니다. 사면 되는 순간 저는 또 1인 시위 시작할 거니까요.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1인씩 같이 하게 생겼네. 사면 안 되면 또 내가 사면 되니까. 둘은 만날 일은 없네요. 바톤 터치 하시는 네, 아, 네. 청와대 앞에도 같이 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최진보 교수님. 네. 지금 현재 제일 악에 바치는 일은 뭐예요? 뭐 인수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 저는 뭐 방송 인수위- 잘린 거 말고 특별히 없으신 거 같아요. 언론 학자니까. 아, 그 저기 그렇지. 그거 간담회 한 인수위 거. 그거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그 간담회를 박문진이나 KBS 이사회나 종편사사. 종편사사나 이런 언론사 간부들을 불러서 간담회한 건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네. 인수위가 언론은 항상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의 경영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 이건 길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MB 때도 안 했던 겁니다. MB 때도 없었어요, 아, 그런 MB 거는. 때도 안 했어. 아니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왜냐면 이거 언론사 간부들이나 아니면 경영진이나 아니면 이사들을 부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또. 그리고 거기 가서 불러놓고 간담회 한답시고 예를 들면 인수위에서 뭔가 또 압박성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잘 지내보자 이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뭐 예를 들면 성관이도 그래서 뭐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가능한 한 접촉을 하지 말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언론이 어느 한쪽에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관을 네. 인수위가 불러서 간담회 한다는 건 옳지 못한 거예요. 아, 잘못한 깔끔하시네요. 뭐 길게 말할 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해. 교수님 방송이 늦었는데 오히려. 아, 왜 이렇게 재밌어졌어? 원래 재밌었어. 내가 그래? 나오면 이게 보증수표잖아. 수요 난장판의 보증수표. 너무 재밌는데. 욕심을 버리셨나 봐. 원래 수요 그전에는 난장판에 방청객 정도 아니에요. 아, 재밌어졌네. 아, 내불소에 진보가 나와야 재밌지. 알겠습니다. 네. 이 길게 얘기할 것 없다. 예. 요건 잘못된 거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아,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의미로 종편 불출마 선언하시겠습니까? 종편 불출마요? 네. 불출연이 아니고. 네, 불출연. 지금 현재도 TV조선은 제가 출연을 못 하고 있고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잘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출연했었거든요. 한 아, 2년 정도 출연했는데. 부르면 가죠.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강적들 프로에 강적 말고요. 그 아 뭐지? 뭐 뉴스 이것이 정치다. 여러 뭐 예를 프로가 들면 있으니까요. 신통방통 이런 데 네. 제가 출연했었는데. 그런 프로에 딱 최 교수가 적격인데. 근데 갑자기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장관님 무슨 이유였냐면 제가 KBS에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네. 지금 거기도 저는 잘렸는데 김성희 수장은 나가지만 거기도 잘렸는데 거기서 그때 야, 그걸 나가냐?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최진보 자리를. 아니 장성철 교수 옆자리가 비었다고. 와, 불러서. 너무한다, 진짜. 그런 건 다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와, 아니야? 상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전에 그 장자연 사건을 아. 얘기한 적이 아, 있었어요. 그러면 어려워. 근데 장자연 사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 그 TV 조선이가 나올 수밖에 너무 없잖아요. 어려워. 근데 저랑 같이 출연했던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인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네. 없고 그분은 일부러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자기도 TV에서 나가는데 나 아. 질문을 좀 피해주면 좋겠다. 나한테 질문을 집중적으로. 그 제가 또 다 얘기했죠. 언론사 사장이 그런 의혹에 쌓여 있고 거기 술자리에 가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만 나오시라고. 네. 그래서. 저는 장자연 얘기도 안 했는데 TV조선에서 저도 잘렸어요. 나는 TV조선에 왜 잘린 거야? 이해를 못 하겠네. 아 그래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중요한 기준점들이 다 있나 보네. 네. 아니 최진보 교수님은 그러면 난 절대 안 나가는 방송이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입니까? 없을 걸. 내가 볼 땐 대학교 방송도 나갈 것 같아. 안 이봉규의 방송. 나가죠 그런데. 거긴 안 나가요? 네. 회당 50. 네? 이봉규 TV 회당 5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구나 안 나가는데 없어. 없어. 출연료야 출연료.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 라이브에서도 저를 잘랐어요 참. 어디요? 채우기 하는 라이브 있잖아요. 더 라이브? 더 라이브 잘랐어요. 왜요? 몰라요. 그때 화가 옷 입고 막 내가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갑자기 그만 나오래.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그거 대체? 나는 거기는 밤 11시 뭐 그때 한다 그래서 아유 그 늦게는 안 나간다고. 이제 아침에 등산 가셔야 되니까. 등산하셔야 되니까. 그 늦게는 못 나간다. 자꾸 오셔가지고 일찍 계속 하자고? 화를 내요. 좀 일찍 하자고. 아니 리허설 하는데 아니 이런 시간에 빨리 하지. 리허설 생방인데. 왜냐 그래도 뭐 11시에 하고 하면 집에 가면 12시 씻고 자면 그거 1시라고. 알죠. 아니 알죠. 누구나 안 그럼 씻습니까? 그 다음날 5시에 산에를 가야 되는데. 아니 누구나 안 씻냐고요.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며칠 전에도 전화 왔길래 나한 9시쯤 하면 하겠다. 장관님 그 프로그램이 씻고 누워서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니 진짜로 이건 내가 과정이 아니라 리허설 하는데 아니 이런 시간에 지금 빨리 좀 하자고 계속 화를 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간으로 결정하시고. 네, 네, 장관님은.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요거는 진짜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이슈라.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말을 해서 요거 잠깐 좀 다뤄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 와, 이건 뭐 정말 야전 천막까지 치면서까지 이거는 꼭 돌려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날짜를 못 박아서 하루도 죽어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하람은 좀 알지 않을까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야 오늘? 왜 책임감들이 없어? 뭐 실드를 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아니야? 당선인의 매부쇼 재미없어요 이제. 너무 높아졌어. 그러면 이제 교만해졌어. 교만해졌어. 전화람이나 아는 게 뭐야 그래. 이제 그냥 그만큼 이제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라는 거를 강조. 최대한 조속하게 하겠다라는 강조의 표현인 선언적 것 의미. 같고. 선언적 의미죠. 네, 저는 이제 당선인께서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지의 원한 표명. 그대로 지키겠다. 그리고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6월 1일 수요일이 지방선거일이잖아요. 네. 선거운동 3주 전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5월 10일, 11일쯤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개방을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개봉한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폐쇄적이고 음험하게 운영해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의 청와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2022년 지방선거 개시일, 그러니까 선거운동 개시일에 청와대 경내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돗자리 그림이 사진을 돗자리. 도배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이나 11일 이틀 중에는 개방을 할 것 같아요. 야전 천막도 가능한 그림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야전 천막은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펜트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청와대에서 아니지.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야전 천막을 어떻게 치는지 그 얘기 모르는데 왜 안 하나 했다. 하니까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본인이 청와대에 한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네. 청와대 자체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개방을 할 거고 원래 그 전직 대통령이 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시는 날짜도 5월 9일이냐 5월 10일이냐 이거는
인수위랑 조정을 해서 하거든요. 이미 사저 준비가 되어 있고 경호팀 이동 이런 동선들을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9일쯤 나가시고 10일에 바로 개방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 그거는 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또 말씀하셨는데.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얘기했다. 처음. 항상 내 얘기하면 항상 우리 이재호 장관이 내 식은 눈물도 없어. 먼저 하세요. 먼저 뭔줄 알아? 야 이거는 이례적이야. 아 진짜요? 형 근데 발언이 좋아야 된다. 아 부담되네. 제가 볼 때는 이전을 하면 이슈가 여러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옮기고 그다음에 합참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돈이 뭐 5천억이네 뭐 100억이네 이걸로 이제 싸울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 모든 싸움 불리해. 대통령 당선인한테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따져보면 500억보다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네. 안보 공백도 약간 본인에게 불리한데 이 싸움은 네. 청와대 개방하냐 안 하냐 싸움은 여론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걸로 집중하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난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을 뭐 전략적 판단을 하거나 네. 선거에 무슨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전술적 그 계획을 갖거나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정도로 치밀하면 24만 표밖에 못 이기겠어. 한 240만 표를 이기지. 그러니까 이거 약간 고소의 셀프 디스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뭐 그걸 그렇게 뭐 선거공학적으로 생각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네. 단지 본인은 그동안에 청와대가 너무 비개방적으로 폐쇄적이었으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 품에 돌려주겠다 하는 그 의지가 네. 그 정치적 선언으로 나타난 거지. 네. 그 개방 자체를 뭐 선거에 이용하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이건 당선자 생각이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청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9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소환이 되고 있지 않고 요거를 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일보가 이례적으로 기사를 내서 네. 경찰청장 브리핑 문제를 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돼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가족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런데 이제 김혜경 씨 관련돼서는 묻지 않은 것까지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왜 저쪽 한쪽만 저렇게 하느냐라는 그 비판의 기사를 중앙일보가 내는 걸 어제 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검찰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찰도 벌써 줄을 반대쪽으로 서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좀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난망인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권력이 바뀌면 그래. 그러니까요. 전혀 안 놀라셨어.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바뀔 때도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건 뭐 그래요? 흥분할 건 없고. 예, 원래 그래요. 저도 알리는 것일 뿐이지 뭐 예, 그렇지 않아요. 괜히 논란 치가셨구나. 놀란 척하지만 나 진짜 놀란 줄 알았잖아. 중앙일보가 보도한 데는 놀랐어요. 그런 그것만 얘기를 놀랐고. 예, 진보 언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주가 보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재호 장관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있었던 일이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같은 사안이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됐었고 그 논란은 계속 이어져 오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대선에 승리한 사람의 관련된 부분들은 수사를 거의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배한 쪽에 있는 사람들 수사를 뭐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한가 하는 부분에 강력한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당선인 측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상과 당위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도 너무 많고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방금 김성환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얘기한 거는 전혀 아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김영 씨 얘기를 줄줄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는 맞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나 이제 김건희 씨 어머니 모친에 대한
뭐 수사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하고 있고 다 입건돼서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를 네. 사실 선거 때는 또 선거 때라고 그렇죠. 못하고 이제는 또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니까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왜 우리만 자꾸 이러나 이렇게 보실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저 천하람 위원장님은 편안하시고. 아니 뭐 저는 뭐 예. 뭐. 그거는 우리가 매번 뭐 권력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 진짜 민주주의가 오는 거지. 아직까지는 멀었죠. 네. 특히 힘 있는 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이런 기관일수록 권력 앞에 풀립처럼 눕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대를 언제 끝낼 거냐. 그건 아마요 천하람 씨나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네. 나라 정치의 중심이 되면 대표님, 바꿔지려는 그게 어떤 제도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도로 바꿔질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네. 사람이 권력에 대한 그렇죠. 의식이 안 바뀌면 안 되지. 아,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문화가. 문화가 그리고 바뀌어야지. 예.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젊어요. 김성애 천하람이 함께 활동해서 잘 바꾸는 걸로. 그렇게는 안 되고 이미 지나가는 세대고 천하람 세대 가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했잖아 정치. 아니 지금 현안 이게 정치 진짜 이거는 진짜 네 분이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첫 번째는 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평가가 좀 갈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권한이 없는 약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데 권한이 많은 강자에 대한 비판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천하람 같은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저항이 있지만 이거는 나쁜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세대,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을 위주로 놓고 봤을 때 소위 말하는 PC주의, 그러니까 폴리티컬리 코렉트, 정치적 올바름을 너무 강조해오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일상을 억압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안에서 강자는 예를 들면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그 다음에 이런 노조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들이 실정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로 뭔가 강압하거나 이렇게 해왔는데 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감싸고 돌면서 혹은 진보 진영이 이들을 감싸고 돌면서 이들에게 피해 보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역사적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 입장에선 개혁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노조에도 할 말을 하고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할 말을 하고 장애인에게도 할 말을 하는 그런 개혁적인 정치를 나는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노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권력자냐라고 물어보면 전체 2,500만 노동자 중에 100만 방 정도밖에 이제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나머지 노동자들 위해서 사용자와 싸우고 있는 건데 이들을 강자로 보는 것도 이상한 거고 여성주의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냐면 아니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지역 말단적인 시위의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 운동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소수자의 서름을 얘기하면서 국회 본청 장악하고 빠로 들고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었잖아요. 그때 그들도 내가 소수고 민주당이 우리의 선거법을 억압하기 때문에 실력 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섰던 건데 그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걸 비판했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성역화된 거를 건드린다라는 뭐 네. 그거는 뭐 동의하고 예컨대
처음 이제 2012년에 비대위원으로 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 박근혜 뭐 비대위원장이었나 막 대들었었거든요.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도 안 찍는다. 그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이 꺼내지 않는, 사실은 여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 관계에서 보면 정치인이 오히려 약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고 네. 여성계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성장해 왔고, 특히 최근에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저희 당의 후보가 됐을 때 사실 우리 정당 역사상 경선 후보자한테 들이박는 일은 있어도 당의 본 후보가 됐는데 거기 들이박는 당대표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아무리 이 사람이 우리 당의 후보고 강자라고 해도 내가 할 얘기는 한다라는 거에 자기가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PC주의와의 격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다른 정치인들이 비겁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가 잘못한 부분은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들도 더 나은 형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단순히 강자와 약자를 탄압한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야, 생각이 생각이 이해관이네. 전혀 생각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까? 이준석의 성장의 기반은 갈등을 부추기는 거고 그다음에 갈라치기를 통해 성장한 거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자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는 좋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런 갈등의 요소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뭐 박원순 시장 때는 왜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이런 시위를 하느냐. 아, 그건 팩트가 틀렸어요. 2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이분들은 몰랐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했는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높아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이동권 보장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불편을 초래해서라도 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지막 몸부림이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치의 역할에서 사회 어떤 소수계층이나 아니면 갈등의 요소를 풀려고 노력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공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말 끊으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나갔으면 해결의 관점으로 갔어야 그렇죠. 된다. 근데 그 공격의 관점으로 갔다는 거죠. 그 환경에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 느끼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있죠. 그분들은 말은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 도덕적 관념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걸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 지지층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내 대신 뭔가 얘기해주는 정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접근의 잘못된 부분들은 해결이라고 하는 정치의 원래 본령을 벗어나서 네. 갈등이라는 요소를 너무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정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하는 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갈등의 요소를 불러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접근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데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래도 인사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 교수님이 저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시는 거는 진짜. 아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언제나 세. 인사를 안 해서. 인사를 워낙 안 해서. 한 번만 좀 하라고 그래. 안 해 또 그건 또. 그 모두 다 그 어렵게들 이야기해서 짧게들 해라. 길게 들어갈 게 없죠. 예,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아주 잘못 배웠죠. 왜 옆에서 길을 터? 잘못 배워. 이준석 대표는 네. 우선 인식이 네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똑똑한 걸 내세우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고. 정치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야 되고 상대적으로 보다 없는 사람 편에 서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다 어려운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정치라고. 그럼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고 정치인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왜 장애인이란 이유로 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까지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네. 이 점은 저는 드러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 정치를 잘못 배웠든지 생각을 잘못했든지 그런 생각은 우리 생각이 무슨 기성인이고 꼰대라서 뭐 그런 게 아니가 네.
뻔하잖아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정치라고 하는 본련 뻔하잖아요. 옛날에나 뭐 정치의 공자시대 때나 본령. 뭐 명자시대 때나 뭐 똑같잖아요. 어. 정치는 보다 없는 사람, 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장애인이 이동권 문제를 두고 볼 때 그걸 그냥 불편하다고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출근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네. 받아들여 노력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자, 이해관. 네, 좀 짧게 하자면은 저는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낸 게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명 어떤 걸 냈냐면 네. 장애인이라고 해서 위법적인 그리고 과잉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온정주의다. 네. 왜 그거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특별 취급 아니냐. 장애인도 네. 사회의 구성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네.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위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항상 약자라고 봐줄 수 그럼 없는 요거를 좀 거라서. 정리해서 네. 내가 이제 곧 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 그런 위법한 시위는 중단해라. 최소한 이 정도 태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드네요. 제가 당대표였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건 그렇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기존의 정치 문법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였어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막 아주 세게 이렇게 딱 샤프하게 못했을 텐데 네.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하는 이야기니까 옳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깔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응? 그 문제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했고 이걸 따진 그 문제를 장애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해결하는데 초점을 안 두고 그걸 평가하는데 갈라치기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무슨 특권을 누리냐 그런 대로 그걸 몰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네, 네, 네. 야당 대표로 예. 정치인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그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도 보면 본인이 오히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실제로 고속버스에 있어서 저상버스 공약 같은 것도 자기가 저희 선거기관의 공약으로 자기가 채택을 했고 실제 이분들이 당선인과 면담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제가 당대표였어도 해결을 할 텐데 좀 기다려달라고 부드럽게 메시지를 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준석 대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당연한 문제고 네. 이거는 뭐 누가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고 네. 대신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도한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근데 강하게 이제 그건 지적하는 뭐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전장현이 문제 제기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니네 민주당 편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강할 때 이제 와서 하는 거 아니야라고 갈라치기 일단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전장현 문제 김혜지 의원이 가서 무릎을 꿇으니까 전장현 핵심 간부의 부인인 사람이 슥 해서 김혜지 의원실 비서관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김혜지 의원한테 맺혀서 저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본질은 간 데가 없고 이 주변 지연 말단적인 주제 그래서 너 민주당 편이야 아니면 국민의힘 편이야 이런 주제로 몰고 간 점이 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네, 거고 네. 방금 시외버스 저상버스 공약 문제도 이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다 바꾸기로 돼 있고 민주당이 집권 5년 동안 기재부랑 싸워서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약간 빠졌던 게 이제 시외버스예요. 시외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꿀 경우에 이제 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저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비어있던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으로부터 한 3달 전에 법을 통과시킨 직후에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이 장애인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정책 본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연 말단적인 하나의 주제를 했으니까 내가 장애인 문제를 다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장애인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으면 민주당에게 물어봤어요. 문재인 정부가 OECD가 지금 장애인 예산이 전체 GDP 대비 1.6%인데 우리나라 0.5%에 불과한 이 현실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네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로 짐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공격을 했다면 제가 듣고 좋은 있었겠지만 공격이지. 예, 저는
이런 식의 뭐 집회 방식이 틀렸다. 뭐 부인이 와서 전장현 사람이 와서 활동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배복주의 남편이 누구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지금 네. 전장현을 이상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글쎄요. 저는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한마디만 더 하면 결국은 지금 그런 형식 김성애 소장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네. 갈등을 자꾸 부추기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본인이 뭔가 어드밴티지를 받으려고 지금 장관님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본인이 부각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해결책이 나오죠.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전장현과 관련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이거다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서로 다양한 관점에서 각 정당이 있고 맞습니다. 각 정당에 여러 정치인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는 게 우선인 거죠. 네. 토론이 아니고 발언 내용을 뭐 비문명적 행동이라든지 볼모를 잡고 있다든지 이건 상당히 과격한 발언이에요. 네.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토론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론해 봅시다라고 해서 토론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갈등을 상당히 부추기고 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면 아래 있던 갈등 올린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윤석 대표가 발화점이 돼요. 발화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면을 올리는 건 좋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거는 편파적으로 어떤 한 집단이나 어떤 성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뭐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건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공격하는 양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과연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정치인이면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니까 자기 알겠다고 임마. 알겠어. 그 정도 하지. 뭘 얘기해? 알겠다고 그 지금. 정도 해. 알겠습니다만 지금 몇 번을 했어. 전 가만히 있었어요. 네. 더 배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 하나만 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말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떠나더니 왜 또 나오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민주당 너무 어려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흥행몰이하고 도움이 된다. 최고의 선수 내보내야 네, 된다. 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네.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지방선거 때 되면 정치하던 사람들이 자기 직을 버리고 다 또 지방선거 단체장 나와요. 네네네. 난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아. 왜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할 때 사람들은 주민들은 다 그 임기 동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하죠. 표를 찍어주는 것이지 네. 임기 중간 가서 딴 자리가 생기면 그것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 결국은 그 몇 정치권의 여야 간에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 했다 뭐 지방자치단체장 했다 국회의원 했다 저끼리 돌아가면 하는 거라. 그러면 신인들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거라. 민주당에도 봐. 송영길이 말고도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사 결과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있잖아. 그런데 당 대표가 시장 나온다고 또 버티면 누가 그거 나오겠어. 국민힘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현역들이 뭐 심지어 뭐 당 대표란 사람들이 뭐 현역들을 당신 뭐 원내 총권 나오지 말고 뭐 도지사 나오라고 고민했다는데 김태흠. 이게 네. 있을 수 없는 거야. 네, 이준석 대표가 그 같습니다. 사람들은 4년도 안에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찍어준 거지. 당신 국회의원 좀 하다가 다른 지방선거에서 그거 또 나가라고 찍어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특히 이번이 현역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왜 나와? 국회의원 그 사람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하라고 시켜준 거지. 당신 중간에 가다 시장 선거 하라고 찍어준 건 아니잖아. 네, 뭐 안민석, 김은혜 등등. 그러니까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더구나 정권이 교체됐으면 특히 저 정권을 교체한 저 국민힘 같은 데서는 정치의 기강을 잡아야 되잖아.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 현역은 못 나온다. 현역은 국회의원 출신해라 국회의원. 그리고 현역 아닌 사람들은 뭐 나오는 건 좋은데 국회의원 하라고 찍어준 사람이 또 지방선거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 국회의원으로 또 해야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기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잡은 당으로서 하는 것을 보면
좀 내가 볼 때는 좀 한심하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썸네일을 홍준표 너 적당히 해라로 뽑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홍준표도 윤표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현역들이 홍준표 현역 나가는 건 대구시장 홍준표 너 적당히 좀 해라 이놈아.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일단 거. 표정이 바뀌셨어.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 우리나라 법에 뭐 그게 못 나간다 이런 게 있는 나갈 거예요. 수 있죠. 나갈 수 있죠. 제가 말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비록 홍준표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박준표는 없어요. 홍준표. 박준표 없고 홍준표. 네, 홍준표 국회의원이나 해라.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차 싶으신 모양인데 지금. 내가 그 전에 안민석으로 쓱 깔았거든. 아니 그랬더니 막 목소리 높이시다가. 홍준표 내가 딱 치려고. 빌드업 성공입니다. 내가 대단히 송영기를 말할 때는 당연히 최우기가 홍준표 얘기 딱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제 머리 꼭대기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요거는 우리 대표님 말씀으로 이견이 혹시 있습니까? 마무리가 되겠죠? 뭐 전 이견이라기보다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라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지난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서울에서 민주당이 모면하려고 했다 크게 민심의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할 거는 네. 뭐 내가 꼭 송영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송영길을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인천시장 인천 사람 생각하잖아. 네. 누구든지. 네. 그런데 뭐 서울시장 나온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라는 건 뭐 지멋대로 지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 지역의 고유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장 내내 하다 또 뭐 서울시장 또 하겠다. 또 서울 뭐서 내내 하다 또 어디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된다. 유승민이 유승민 역시 유승민이 그냥 마 진짜.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그럼 누군지 대구 사람을 생각하지. 유승민이가 대구시장 나가는 거는 그건 뭐 지극히 뭐 그냥 느닷없이 경기지사 나간다고 하는 거는 왜 이해가 가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직 지금 때려치고 나와서 붙겠다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김문혜도 그러면 안 되는 게 그것도 안 돼요. 당선인 대변인이잖아. 네. 그럼 인수위 꾸리기 전에 자기가 도지사 나갈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나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선인 대변인 끝까지 못합니다. 그럼 안 해야지. 당선인 대변인 며칠 했다고 또 그만두고 또 정치를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을 장관님, 불신하는 거예요. 장관님,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인 것 같은 게 김은혜 의원이 나갈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서 당선자께서 아니 유승민이 경기도지사를 한다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라며? 난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런 그림에서 왜 대권 갈등 부추기네.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하면 야, 이 형이 이거 갈라치기 뭐야? 들어가네. 갈라치기. 이거 뭐야 지금? 갈라치기. 제2의 이준석이야. 자, 보시면 윤핵관들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을 갑자기 때려치고 경기도 도지사 가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당선자 혹은 당선자 측근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팩트랑 좀 다른 게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할 때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권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당선인이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좀 선전해주기를 굉장히 강하게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좀 나와야 되니까. 아니 그게 맞다면 그럼 김은혜 의원은 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흥행이죠. 흥행을 위해서. 사실 이거 둘 중에 누가 될지 몰라요. 두 분 다 훌륭한 그래요? 분이고 저 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저는 송영길 카드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게 유승민 논란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유승민이 갑자기 왜 경기도지사냐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송영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상쇄가 되는데 문제는 송영길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길 가능성이 없고 유승민 카드는 경쟁력이 있는데 유승민이 가지는 단점 하나를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송영길 카드 꺼내주신 거는 되게 반갑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송영길 대표랑 굉장히 가까운 우상호 의원도 얘기하는 게 아니 본인이 송영길이 나가겠다고 질러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도 지금 못 들어오지 않냐.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현재 미래를 다 놓치는 그런 선택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송영길 대표 카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가 보네요. 야당에서 오히려 반기는 카드네요, 그죠? 그러네.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흥행을 위해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카드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명분상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송인결 전 대표가 나서는 것 자체 명분이 없어요. 그건 분명하고 또 지역도 그렇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지금의 상황 현실론을 보자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누가 나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하람 변호사가 아까 저는 천하람 변호사 아까 그 말도 좀 이해가 김은혜, 유승민 두 분을 갖고 누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했죠. 네. 근데 당선인은 둘 다 나가라고 그랬다잖아요. 네. 그럼 뭐 약 올리는 거예요? 유승민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김은혜 보내가지고 불쏘시개 하게 만드는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유승민한테 나가라고 했다는 거는 보도가 아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네. 김은혜를 또 보낸다? 그럼 뭐하는 자객을 보내는 겁니까? 어쨌든 그렇게 느껴질 수 아유, 있어서 경기도가 좀 저희 입장에서 험지니까 그건 그렇고 흥행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서울시장도 험지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은 지금은 험지예요. 아무도 나가려고 안 해. 아니 송영길이가 나오면 흥행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그냥 진짜 전략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추대를 하면 문제라고 생각.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건 안 생각해요. 되고. 근데 경선은 괜찮다. 경선을 하면서 이분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새로운 분도 나오고 예를 들면 이런 분이 나와서 경선을 열심히 해서 분위기 좀 띄우고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그건 저는 불쏘시개까지 왜냐하면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으니까 다른 분 못 나온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왜 그러시죠? 아니면 자기가 마음 있으면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룰 제대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룰 만들어서 경쟁시켜서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천하람 변호사 말처럼 안 될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분이 나왔다고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입 조심해라. 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젊은 분도 많이 나오시고.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나오면 흥행 될 거야. 아, 그렇습니다. 싸우면 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진보 교수님 저렇게 할 말이 많으신데 방송 못 나가서 어떡합니까? 큰일이네 진짜. 다른데 못 나가서 여기서 다 하는 거 여기서 나오고 아니야? 있어요. 네. 그러면 잘려가지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좀 말을 좀 줄이고 최진보 교수 야 오늘 많이 터시네 진짜. 방송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아쉬운 곳이 어디예요? 잘린 곳 중에. 더 라이브? 그렇지 더 라이브. 왜 부담을 더 더라이브가 나를 길을 터? 아니 내가 아, 더라이브에서 온갖 걸 다 했어요. 이상 뭐 기장 옷 입고 나가서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mith 이런 것도 맞아. 하고 네. 그다음 화가 옷 입고 나가고 내가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래서 이상한 옷. 내부적으로는 근데 잘라 우리가 보이더라고. 쓸 만큼 다 썼다. 그런 내부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불쇼에 예. 이렇게 드문드문 부르지 말고 네. 매불쇼에 매주 우리 최 교수를 좀 시켜. 매주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둘이 요새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당당하숙이라고 있는데 한번 교수님 유튜브세요? 모시겠습니다. 유튜브예요? 이것도 출연료 있으니까. 얼마인지 나중에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함께한 네. 수요 난작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뭐 알맹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좋았는데. 알맹이가 언제 있었어요 또 우리가? 홍준표 나가면 안 된다 지금. 그거 지금 썸네일 나왔네요. 그게 수요 난장. 홍준표, 유승민 저격.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